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2월 28일, 벌써 2월도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네요.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도 담겨 있는지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은 사실은 톱 기사보다도요. 이면에 톱 기사로 올라온 이면에 있는 기사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강자죠. 아이온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주가가 뭐 작년 말 올 초까지 아주 초급등을 했었죠. 뭐 오르면 30%, 떨어지면 또 20-30% 변동성이 워낙 크게 됐던 아주 유명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일단 아주 그렇게 화제 대상에서는 조금 이제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양자 컴퓨팅 분야인데 이제 그 중에 대표격이고 여기 이제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재미교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좀 한국에서는 관심이 많죠. 자, 이 SK텔레콤, 그러니까 SK그룹이요, 이 아이온큐하고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제 동맹의 내용은 SK텔레콤과 SK스퀘어.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그룹의 이제 중간 지주회사죠. 이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스위스의 양자 암호 회사가 있습니다. IDQ라고. 이 회사의 지분 50% 조금 이상, 50% 이상, 그러니까 경영권을 넘긴다는 얘기죠. 그것과 아이온큐의 지분 3.14%, 이제 표가 아마 나올 텐데요. 이렇게 지분을 서로 이렇게 스왑을 하는, 맞교환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두 회사가 좀 동맹, 어떤 제휴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표에서도 잘 나옵니다만 규모는 3,300억 정도 되고요. 밑에 있는 사실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오늘 탑으로 가져온 이유도 제 밑에는 시너지 저 부분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 입장에서 때는 이 IDQ가 이게 사실은 원래 가져올 때는 이 양자 암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SK텔레콤의 이제 향후에 이제 6G나 그 이후를 감안을 해서 이제 이거를 전국에 이제 깔겠다라는 생각으로 LTE라든가 5G처럼 깔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일단 가격이 대당 2억 정도로 비싸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만약에 100대를 깐다 그러면 이제 200억인 거고 1000대를 깐다 그러면 2천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작게 얘기한 거고 조 단위가 확 넘어갈 테니까요. 전국에다 깔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렉을 이제 네트워킹을 인프라를 구축할 때 렉을 이제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이 양자 암호 관련된 이제 장비를 넣을 때 이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게 또 그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골칫거리였는데 마침 이제 아이온큐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니까 먼저 그쪽에서 우리 그거 나한테 넘길래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거를 맞교환하기로 해서 성사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SKT 입장에서 때는 골칫거리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어쨌든 IDQ가 갖고 있는 양자 암호 키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협력을 할 수 있으니까 경영권을 넘겼을 뿐이지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놔버린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이온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양자 암호 관련 양자 컴퓨팅만 이렇게 좀 제한돼 있던 이 사업 커버리지가 이제 양자 암호 분야, 양자 암호 키 분야까지 좀 확장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맞교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양자 암호 관련된 이 사업은 지금 당장 눈에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것보다는 미래의 산업이죠. 근데 어차피 넥스트인데 그 이때까지 어떤 기대감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고 어쨌든 이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참 대단합니다. 아직은 상장은 돼 있습니다만 규모가 스타트업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인 SKT, SK스퀘어라는 데와 이렇게 맞교환도 할 정도. 그것도 비율을 아시겠지만은 별로 이제 우리가 큰 이득을 보는 거야 짠지 않습니까? 하여간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계속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 계속해서 좀 기사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면 있는 기사를 가져와 보면 제목이 재밌죠? 시진핑이 밀어준대. 테슬라 팔고 비아디 산다. 네. 본격적으로는 2017년, 8년 얘기를 하는데 보통 2010년대 초반부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의 이제 2025 이 프로젝트, 이 제조업 2025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이제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키우겠다. 이런 작업이 시작이 돼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뭐 트럼프 때도 그랬고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첨단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딥시크 쇼크 이후에 이제 상황들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딥시크 쇼크 이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있네, 뭐 실체가 이런 이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중국의 기술주들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제대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보자 해서 시작해서 이제 소위 말해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고요. 실제로 돈도 미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던 그렇다면 우리 국내 시장의 해외 투자 자금 또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미국 시장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자금이 이제 머니 무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자금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학개미라고 그래야 되겠죠. 해외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에 중국 투자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시고 있다고 그럽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M7 종목들은 주가가 좀 왼쪽 보시죠. 아주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참 CG 잘 만들었어요. 왼쪽에 매그니피센트 7 올해 수익률 쭉 보시죠. 별로 안 좋죠. 그죠? 대부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메타 정도 빼고 나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고 테슬라 보세요. 제일 밑에 있죠. 마이너스 28%나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타보죠. 보십시오. 저 위쪽에 보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64%, 그 밑에 샤오미 63%, 비아디 30%, 다 저렇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종목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10대 기술주들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역시 이제 중국 투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새벽에 오늘 뉴욕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10% 이제 추가로 또 지난번 10% 한 거에 의해서 또 추가로 1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10% 또 10%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맥스로 60%까지 갈 거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이런 기술주들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 또 중국의 어떤 상황들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칠 것인가. 중국이 정말 이걸 압박으로 느낄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중국의 내부에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내부 사정을 좀 취재한 그런 내용들 딴 데 미디어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또 보면 좀 엇갈립니다. 괜찮은 데도 있다 하고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좀 엇갈리고 있어서 이게 참 내가 가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여파가 전혀 없을 수 없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것도 한번 이 중국 투자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중요한 어떤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가보죠. 엔비디아 실적 괜찮았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도 웃돌았고 향후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죠. 물론 이건 사실 이번에 실적에서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미 기본적으로 매출 어떤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굳이 악재라고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젠슨왕 CEO가 여전히 블랙엘 수요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간에 그래서 좀 더 오르기도 했고 등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쯤 되면 어제 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좀 가줘야 되는데 어제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오히려 좀 많이 떨어졌죠. 1.87%나 떨어졌습니다. 물론 어제 시장 자체가 좀 좋지도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5% 정도.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건데, 우리 증권업계에서는 3월 달에 좀 좋아지지 않겠냐. 특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일단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이 레거시 칩들의 재고가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젠슨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와 관련된 이 투자 이거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이제 과연 정말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와 관련돼서 대장주인데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성이 둔화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도체주가 좋아질 수 있겠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레거시 쪽이 워낙에 좀 좋지를 않았고 또 하나가 중국이 어쨌든 이구안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이번 이제 양회가 3월 달에 끝나고 나면 3월 말쯤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작년에도 5% 사실은 어거지로 갖다 맞춘 상황이고 올해도 5% 목표인데 보통 성장률이라는 게 좀 올라가게 이렇게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쨌든 개발도상국이니까요, 아직도. 근데 작년과 올해 목표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5%만이라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현재 내부 상황, 경제 상황, 거시지표 같은 상황들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중국이 내수 배양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거고 그게 또 시진핑 주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리를 지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레거시 칩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혼란스럽긴 한데요. 뭔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험주, 그러니까 KLX 보험 지수가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65%입니다. 코스피가 9% 넘게 올랐던 걸 생각하면 보험주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실 겁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 이슈가 있더군요. 일단은 IFRS 17 이 회계 기준이 작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보험사의 부채를 그동안에는 원가로 계산하던 걸 이제 시가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올라간다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때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 이거에 대한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의 충당금처럼 이걸 더 쌓게 되면 당연히 이익분에서 쌓게 되는 거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보험사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얘기들 많이 할 때 보험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실제로 작년에 보험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반전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화생명이라든가 그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매년 배당을 하던 그런 배당 황제주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올해는 개당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배당 계획을 발표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배당에 대한 기대감 확 줄어드니까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